북적북적 함께하는 남북배움터, 포용사회의 길,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태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정부기구 활동 상황을 찍은 사진입니다. 2024년도에 마침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의 사회통합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정착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과정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결합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림 뒤편에 글씨가 보이시죠?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일부는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짧은 강의가 6개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 각 그 꼭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전체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부와 관련된 2가지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들하고 회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이제 훌륭한 연구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문득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주눅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뭐 별안간 뜬금없이라는 이제 부서가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갑자기 주눅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50대 아저씨입니다. 50대 아저씨고 남자고 연구원들은 다 저를 이제 도와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사라서 사실은 평소 같으면 뭐 일을 제가 지시하고 이제 점검하고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주눅 들거나 위축되거나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권영태가 50대 아저씨인 제가 왜 주눅이 들었을지, 뭐 보시기에 50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무튼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의자 4개가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4사람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자에 앉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개만 의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파란 의자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얀 의자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의자가 만약에 한 개가 다른 좀 단상이 높아서 다른 위치에 있다거나 뭐 뒤에 있다거나 앞에 있다거나 또 이러면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의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은 같은 의자고 배열도 같이 되어 있는데 색깔만 다른 상태에 있죠. 과연 나는 어떤 의자에 앉고 싶은가, 앉으려고 하는가 한번 6강좌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자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볼까요? 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일은 꽤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직접 이미 실제로 만나봤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하게 이제 경험치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사람들을 케이스를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2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 이미지인데요. 북한 이탈 여성이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최약자, 북한 이탈 여성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통계에 보시면 45.2%는 어떤 뭔가 일을 관련된 배움을 가진 뒤에도 일한 적이 없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상당히 많은 수치죠. 반면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끔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진행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처지가 상당히 좀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 두 그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그림,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일 텐데 이 사진은 2020년도에 있었던 북한 이탈 주민 생산품 북해 특별 전시회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이제 남쪽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미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설립한 회사 명칭들도 나와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만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도 기업가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왼쪽 사진은 2011년도에 벌써 오래전이죠. 2011년이면 북한 이탈 주민 7호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의 이제 창업을 우리 사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분의 행사 사진이고요. 2011년도에 벌써 7호점이니까 그 뒤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일들로서 창업을 하시면서 성공하셨을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에 기농하신 조순남님이라는 분인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은 기농, 기촌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자리 잡은 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오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그 처지나 형편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들, 그러니까 국가, 사회, 기업, 또 이웃들이 뭔가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해마다 또 지역마다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번 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기부를 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이 얼굴을 굳이 드러내려고는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와서 자리 잡고 우리 사회의 다른 분들을 이웃을 위해서 뭔가 돕는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사진은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북한에서 뭔가 그 미사일 개발하는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남쪽에 와서도 이제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까지 일을 하는 분이었고, 그림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입당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자, 북에서 오셔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자리 잡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독일과 같이 북한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밑에 오른쪽 그림이 보시면 이제 독일에서 총리를 지내셨던 메르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된 게 한 세대가 지금 지났는데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거의 서독 출신의 이제 총리가 나오다가 동독 출신인데 전체 독일의 총리까지 하게 된 분들이 나오게 되신 거죠. 우리 남과 북에서도 향후에 언제 통일이 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북한 이탈 주민들 몇 분들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성공한 분들만 소개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실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언론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어렵다, 또 뭐 많이 잘 도와줘야 된다, 또 심지어는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류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처지, 어떤 그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좀 미디어에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뭔가 좀 부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좀 전제를 하고 제가 다른 분들도 있더라, 그분들도 다양하다, 이런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좀 일부러 선택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제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냥 쭉 강의를 이어서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한번 여러분들 중간에 잠깐 멈춰 놓으시고 좀 하나의 워크샵처럼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또 이어지는 강의를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녀들은 누구인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여러분들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권합니다. refugee도 있고, defector도 있고, escapee라는 말도 있고요, migrant라는 말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차이가 있겠죠.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인데 한번 이 뉘앙스의 차이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강의를 좀 따라오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AI로 해서 물어보셔가지고 프롬프트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도 북한 이탈 주민을 뜻하는 다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로를 쳐놨죠. 한번 보시고요.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